네, 이번 시간은 비디오 코파일럿 116번째 튜토리얼 프로시저럴 크램블 차례대로 무너지는 글자 튜토리얼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아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다중 컴포에 대한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 간에 레이어 윈도우에서 복사할 때와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복사할 때의 차이점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어 모드, 다양한 레이어 모드와 또 레이어 트랙 매트 기능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플러그인은 셔터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지금과 같이 글씨가 약간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작업했을 때 파일이 폰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폰트는 옆에서 적절한 폰트로 정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가장 임팩트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임팩트체를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글자 사이즈를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었는데요. 동영상 튜토리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불러와서 글자를 올리고 크랙을 올려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듭니다. 이때 보면 두 개 다 컴포지션으로 묶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컴포지션으로 묶고 글자도 컴포지션으로 묶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컴포지션을 묶으면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에 이펙트를 준 것보다 컴포지션에 이펙트를 주게 되면 컴포지션 안에서 이미지 파일을 바꾸거나 또는 글씨를 바꿨을 때 무리 없이 그 다음 컴포지션으로 작업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필 이펙트를 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백그라운드 컴포지션을 만들었고 글자 컴포지션, 타이틀 홀더라고 글자를 담아두는 컴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와 다음에 크랙이 들어있는 이미지를 붙여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데 이때 P를 이펙트를 주어서 완벽하게 글자와 이 크랙 간의 색깔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 이펙트를 주었습니다. 콤프로 돌아와서 여기에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어에 이너 섀도우를 줘서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느낌을 줬고요. 두 번째는 베벨 앤 엠보스를 주게 됩니다. 베벨 앤 엠보스는 약간 튀어나온 모양이 되는데 이때 옵션 값을 튜토리얼에서와 같이 아우터 베벨로 바꾸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을 다운으로 바꾸게 되면 이처럼 움푹 들어간 형태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정 값들을 바꾸게 되면 확실하게 글자가 들어간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드가 멀티플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이어의 모드를 멀티플 모드로 만들어 놔야만 배경과 적절하게 잘 배치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을 다시 배경과 타이틀 홀더로 묶어서 텍스처 맵이라고 만드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가지를 섞어서 텍스처 맵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때는 여기에 있는 알파 값만 써서 이 배경을 나타내게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처 맵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알파라고 해서 모드 위에 있는 레이어의 알파 값을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텍스처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기에 있는 이 검은색은 완벽하게 투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먼저 백그라운드 작업을 했고요. 타이틀 홀더, 타이틀 홀더는 백그라운드 그림과 글자 이 두 개를 확실하게 올린 다음에 그게 어저스먼트 레이어로 색깔을 완전히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텍스처 맵에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텍스처 맵은 이렇게 완전히 투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다 셔터 이펙트를 줘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셔터 이펙트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셔터 이펙트가 주어짐으로써 부서지는 형태의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셔터 이펙트를 줘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작업이 셔터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거는 하나씩 다 컴포지션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벽면에 무너지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글자가 떨어지는 만큼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프로젝트 창에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레이어 창에서 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셔터를 프로젝트 창에서 듀플리케이트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레이어 창에서 복사한 것과 프로젝트 창에서 복사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레이어 창은 요 프로젝트 창에 있는 소스를 2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스는 변함이 없고요. 그 소스를 레이어에서 다른 색깔을 주거나 다른 이펙트를 줘서 바꾼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창에서 복사를 한 것은 소스 자체가 다른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아예 다른 소스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레이어 창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소스를 2번 복사를 해서 이펙트를 다르게 줘서 쓰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글자를 한 번에 바꾼 것을 이쪽에서 글자와 그림자로 쓸 때에는 하나의 소스를 2개로 나눠 써야 되겠죠. 반면에 다른 글자를 쓰려면 여기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그거는 한 번씩 작업을 해보시면 차이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름을 셔터 액티브라고 정하고 이것은 위에 있는 셔터와 좀 다른 형태를 만들 겁니다. 위에 만든 셔터가 떨어지는 덩어리였다면 밑에 만든 셔터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값을 제로로 두어서 나타나게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는 가루 형태를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게 하면은 글자가 만들어진 형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을 그대로 레이어에 갖다 붙이게 되면은 글자가 만들어진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글자 형태의 그림자를 또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자는 섀도우 밑에서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셔터 값을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것은 셔터 섀도우라고 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검은색으로 필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CC 레디알 블러를 줘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셔터 안에서 라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더 빛나는 형태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들이 무너지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앞에까지가 이해가 힘들다면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다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켜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와 타이틀 홀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틀 홀더는 글자와 크랙이 들어간 그림 2가지를 썼었죠. 그 다음에 텍스처 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만들 때는 트랙 매트 기능을 써서 요 BG가 글자와 크랙 부분만 나타나게 했던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 텍스처 맵 컴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셔터라는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텍스처 맵을 넣어서 부서지는 이펙트, 셔터 이펙트를 줬습니다. 또 하나 이 셔터를 복사를 해서 셔터 액티베이트라고 만든 다음에 얘는 떨어지지 않고 글자가 그냥 만들어 붙어버리는 옵션 값을 바꿔줬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타이틀 홀더를 이 셔터 액티베이트와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랙 매트 기능을 써서 여기에 있는 알파 값에만 이 글자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나타나겠죠. 자, 그 마지막에 이 부분에 셔터 섀도우를 넣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어 창에서 복사를 했었죠. 요거는 프로젝트 창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셔터 섀도우로 복사를 해서 셔터 값과 셔터 섀도우 값과
다음에 타이틀 리빌 값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BG가 들어가게 되어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은 마이크로 셔터 값이라고 해서 좀 더 잘잘한 먼지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 빨간색 부분 한 것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BG와 다음에 타이틀 홀더가 있었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텍스처 맵이 나오게 됩니다. 텍스처 맵. 다음에 텍스처 맵을 셔터 콤프에서 불러들여서 무너뜨립니다. 자, 셔터 콤프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다음에 이 셔터 콤프를 복사를 해서 셔터 액티베이트를 주게 됩니다. 셔터 액티베이트는 이와 같이 글자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즉 셔터는 떨어지는 거였다면 셔터 액티베이트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리빌. 타이틀 리빌은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타이틀 홀더를 가져와서 타이틀 리빌에서는 타이틀 홀더와 셔터 액티베이트를 가지고 타이틀 리빌 이 컴포지션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에 파이널 콤프에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타이틀 리빌, 즉 이 타이틀 리빌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글자가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펙트들을 다 넣었을 때 이처럼 글자가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부분에 글자가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셔터 플러그인을 더 공부하고 예제와 같은 동영상을 잘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